안녕하세요. 부안 새만금 메디어폰도 경기 영상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직 노란 자전거만을 위한 해설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미 이제 경기 시작한 지가 거리로는 한 2km, 3km 정도를 주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출발하면서 대회 뽕을 맞았는지 흥분이 됐는지 본의 아니게 어떤 분들을 쫓아가다 보니까요, 제가 팩을 잠시 끄는 상황도 발생을 했었고, 또 후미에 오고 있는 우리 노란자전거 회원들하고 저랑 이렇게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팩에서 제가 후미에 오는 우리 노란자전거 팀들을 기다리고 나서 합류한 그 팩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천천히 가다가 어떤 팩에 합류할 때는 굉장히 큰 인터벌을 치면서 합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댄싱까지 섞어가면서 합류를 했거든요. 워낙에 빠른 속도로 팩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지금 저는 털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팩 잡고 가려고 했죠. 이 팩을 잡고 가려고 했는데 이 팩도 만만치가 않은 팩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앞에 주행을 하고 있는 흰색 상의 그리고 검정색 하의에 이 유니폼을 입은 이 팀이 팀 포커스 에이펙스 팀이래요.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굉장히 잘 타는 팀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팩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지금 보시면 파워가 300W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지금 현재 1%의 약 오르막이죠. 우리가 가는 불태산 입구로 가는 그 정도의 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400W 이상으로 몇 장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몇 장을 쫓아서 가고 있죠. 이미 제 심박은 180을 넘어가고 있고요. 헛기침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팩만 쭉 따라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200W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낼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숨을 좀 고르고 있는데, 방금 들리시죠? 짧게 끄르라는 말입니다. 짧게 끄르라는 말은 왜 할까요? 너무 길게 끌어서 팩의 속도가 느려지니까 짧고 강하게 끌라는 말이겠죠. 너무 길게 끌지 말라, 짧고 강하게 끌자, 빨리 가자, 이런 말인데, 그 순간 왼쪽에서 또 다른 팩이 저를 추월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이죠. 팀 에어로 굉장히 잘 타는 분들 많고, 그래도 이 팩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팩을 좀 따라가면 어떨까 해서 했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서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고 좀 후미에서 좀 흘렀다가 팩 최후미에서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죠. 근데 흘렀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고 있는 팩을 중간에 합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합류가 됐죠. 그래도 200W 이상을 쓰면서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G위프트 탈 때는 이렇게 팩이 중간에 있으면 굉장히 힘이 세이브가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G위프트처럼 크게 뭉쳐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세이브 된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팩에는 있지만 계속 뒤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붙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힘이 안 들어가요. 요 앞에 있으니까 잠깐만 숨 좀 고르고 붙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참입니다. 지금 앞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MTB로 타시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분들 합류하면 이분들 꼬리 물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보세요. 근데 제가 250W 이상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흐르고 맙니다. 놔버렸죠. 근데 놓고 나니까 너무 후회돼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조금만 붙였으면, 왜냐면 이 팩이 멀어져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100W 초반으로 하고 있으면 저 완전히 놔버렸다는 이야기인데, 저 완전히 놔버렸음에도 팩이 도망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흐르려고 할 때 조금만 더 붙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영상을 보니까 지금 나는데요. 그때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숨소리 들리시죠? 이 숨소리는 아마
저 스스로에게 들으라고 하는 그런 숨소리 같습니다. 너 힘들게 탔어, 괜찮아,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팩을 보내버렸으니까 외로운 이제 라이딩을 해야죠. 사실은 저 앞분을 따라갈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빨간색 긴 저지를 입고 있느니 저 앞분을 따라갈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쫓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페이스였던 것 같은데요. 이날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날 골프 라운딩도 있었고 잠도 충분히 자지를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몸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비겁한 변명일 뿐이고, 글쎄요, 저 앞에 가시는 분 뭐 슬렁슬렁 가는 것도 지금 못 쫓아가고 있죠. 지금 현재 파워를 보시면 한 160, 70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한 170, 80 정도에서 저는 어느 정도 리커버리가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GF트 타던 것을 보면은. 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경사도가 2%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파워는 250으로 오르막을 타고 있죠. 네, 오르막이니까 뭐 그냥 내 페이스대로 이제 가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뒤에서 또 하나의 팩이 오리라는 생각도 못했고. 자, 그런데 이쯤에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정말로 놀라버렸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뭐 경사도 4%, 경사 4%면 그렇게 빡센 오르막은 아닌데, 어쨌거나 제가 10km대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저를 저 정도 속도로 추월을 해버리니까 일단 팩이 오는지도 몰랐고요. 저런 팩을 제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또 한번 흘러버리고 맙니다. 뭐 흘렀다기보다는 팩을 놓친 거죠. 저 때의 심정은 마지막 버스를 놓친 그런 기분. 돈도 없는데 집에 가는 마지막 버스를 놓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어필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꾸역꾸역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번 대회를 참가하면서 느낀 게, 제가 이번 대회가 3번째 대회 참가인데, 대회 가면은 모르는 사람들이랑 팩을 맞춰서 타는 게 참 즐겁잖아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출발 시간을 다 같이 스타트를 한 것이 아니고, 뭐 퍼레이드 구간 뭐 가져가면서 그런 스타트를 한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들부터 뭐 출발한다고 이렇게 처음에 공지가 있었습니다. 8시 반부터 9시까지 각자 이렇게 출발하면 된다라고 공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출발을 이미 했더라고요. 8시 저희가 반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미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보내버리고 남아있는 극히 일부의 팩만을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 만약에 그 팩이 나랑 페이스가 맞지 않는다라면 다른 팩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깨달았는데, 대회 때는 무조건 앞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흐르더라도 뒤에 오는 팩에 또 환승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또 흐르더라도 그 다음 팩에 환승을 할 수가 있고, 참 대회 때는 팩을 점프하는 그런 맛, 또 환승해가는 그런 맛으로 굉장히 즐겁게 탔던 경험이 있는데, 특히 백두대간 대회에서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너무 출발을 늦게 하는 바람에 저한테 맞는 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대회 때는 그런 라이딩을 하지 않으면 사실 별로거든요. 물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뭐 추월하는 맛도 있고요, 또 중간에 사진 작가분들이 이렇게 찍어주는 사진, 그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또 다같이 타니까 뭐 물론 혼자서 타는 것보다는 훨씬 즐겁기는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즐거움, 약 한 20명 30명씩 사실 그런 인원들이 팩을 이루어서 타기는 힘들거든요. 그것도 실력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여러 명이서 타는 그런 경험은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오로지 저의 힘으로 거의
약 86km 정도 되는 코스를 전부 다 타야만 했고요. 물론 저 혼자의 힘으로 탄 것은 아닙니다. 저의 영원한 라이딩 버디 몇 장의 꼬리를 물고 거의 한 80% 이상은 그렇게 힘을 세이브하면서 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대회는 좋았던 게 뭐냐면요, 제가 가민을 쓰고 있는데 가민 530을 쓰고 있거든요. 가민 530의 정말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라임 프로 기능이죠. 그래서 전방에 어필이 나타나면 앞으로 가야 될 거리는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고도는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초행길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하면서 라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첫 번째 어필, 무슨 어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크게 이번 부안 메디오 폰도에서는, 새만금 메디오 폰도에서는 크게 4개 정도의 어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었는데, 첫 번째 어필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맷장 보고 얼마나 반갑던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맷장에게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실 맷장 정도면은 아까 그 팩을 충분히 따라가고도 남을 실력이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줘서 너무나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합니다. 못 쫓아가. 그럼 대화 내용 잠깐 들어볼까요? 홈속에 올라오면 멀었을 텐데. 가세. 팩 하나쯤 기다렸다 갈까? 예, 뒤에는 아쉽게도 어떤 팩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지나간 하얀색 마돈을 타신 분, 저분과 잠시 후에 잠시 팩을 이뤄서 타게 되는데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다운힐 시작되고 있고요. 이번 대회는 뭐 다운힐이 그렇게 급격한 헤어핀이라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경사도 크지 않았고요. 일단은 어필 자체가 그렇게 큰 어필이 없었기 때문에 다운힐도 짧게 이어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몇 장이 에어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저 자세를 살쾡이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독수리 자세라고 지금부터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맷장 선수. 저는 아마 이때 저 자세를 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리가 너무 힘들어서 저 자세 하는 것도 다리에 좀 힘이 들거든요. 에어로 자전거니까 좀 믿고 그냥 따라가 봤는데, 물론 저 자세를 취하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자, 마돈 스파르타쿠스 버전인 것 같죠? 네. 저분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타실 것 같은 몸매잖아요. 뒤에서 딱 봐도 종아리가 까맣게 그을려 있고, 그래서 맷장 앞에 붙이라는 의미로 제가 저분 앞으로 아까 한 순간적으로 한 500와트 내면서 저분 앞으로 가면서 당겨다가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아마 지금 3명이서 이렇게 팩을 이루어서 타고 있을 거예요. 지금 경사도는 마이너스 0%, 뭐 거의 평지성 내리막이 되겠죠? 네, 맷장에게 로테를 넘겨받았습니다. 사실 아직 전혀 회복이 안 돼서 네, 로테이션을 거부하고요. 아니, 왜냐면 로테이션을 받았을 때 처음 받자마자는 그래도 최소한 300와트 정도는 내주면서 자리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날 사실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따라가는 것도 좀 힘들어 하고 있죠. 심박이 벌써 183이에요. 이날 최대 심박을 아마 제가 189인가를 찍었을 건데 계속해서 183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대회
굉장히 극초반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이날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래도 몇 장 뒤는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다시 조금 회복을 한 것 같죠? 제가 뭐 200W 정도는 그래도 무리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정도면 몇 장은 한 200, 한 4, 50W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MTB로 대회 나오신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빠르신 분들도 있고요. 뭐 2분이 아니고 2시간 뭐 10분대, 20분대 MTB로 이렇게 내시는 분들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MTB가 핸들바가 전부 다 넓은 걸 쓰시는 것 같아요. 라이저바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뒤에서 보면 저 바람을 어떻게 다 맞고 저렇게 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MTB 타시는 분들은 바람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을 텐데 이렇게 완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로테 신호를 줬죠? 네, 받고 예,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나갈 때는 300W 이상은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리교대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데 300W를 찍고 유지가 잠시도 되지 않죠. 올려봐야지 하고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고, 예, 또 올려봐야지 하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너를 뛰는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오르막성이니까 다시 파워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요. 근데 지금 현재 평지에서 44km의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래도 빠른 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도 로테를 넘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얀색 마돈 타신 분이 저희랑 같이 팩을 이뤄서 이렇게 타고 계시는데, 딱 보면 각이 나오죠.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페달링 하는 거나 살 타 있는 거나,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장비 같은 거 얼마나 조금 비싼 장비를 쓰고 있느냐, 비싼 거 쓴다는 말은 그만큼 자덕이라는 이야기겠죠. 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세 명이서 팩을 이뤄서 가고 있습니다. 좌회전 들어가고 있고요. 네, 좌회전 하고 나면은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또 파워를 써가지고 붙어줘야겠죠. 네, 근데 꽤 잘 타시는 분 같아요. 네, 이렇게 가다가 또 로테이션을 이루어서 가게 되겠는데, 참 이게 대회에서의 묘미죠. 저랑 실력이 비슷한 분하고 팩을 이뤄서 이렇게 탄다라는 거. 예, 이렇게 로테이션 돌면서 물도 한 모금 마셔주고요. 몇 장이 다시 앞에서 끌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많이 만나서 더 큰 팩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요. 실은 다른 대회에서는 타다 보면 그렇게 되고는 합니다. 우리가 추월할 때 혼자 타시던 분들이 인터벌을 쳐서 팩에 합류를 하기도 하시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타다 보면은 뒤에 길게 팩이 만들어져 있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이번에는 워낙에 저희가 늦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럴 만한 팩을 만들 수도 없었고요. 사실은 로드 사이클 라이더들을 많이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추월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MTB였기 때문에 또 그런 팩을 만나기도 힘들었죠. 뭐 큰 낙차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앰뷸런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도 뒤에서 탔더니 조금 뭐 회복이 됐는지 좀 끌어보려고 하는데, 예, 선두에 섰을 때 200와트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너무 좀 부끄러운 일인데요. 예, 자꾸 올려보려고 하지만 다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이 앞에 분도 MTB인데, 핸들바 굉장히 넓은 거를 타고 계시죠? 정말 힘들 건데 대단하십니다. 심박이 184. 평지에서 굉장히 빡세게 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심박이나 이런 것들로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또 약 오르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오르막을 올라가게 되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지에서는 파워가 잘 나오는데 오르막만 만나면 줄줄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69kg면. 왜냐면 남들도 뭐 저보다 덩치 큰 사람들 그럴 텐데, 예, 제가 여기에서 이제 팩을 잠시 끌다가요, 예, 뒤로 오게 되죠. 2% 정도의 경사면은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경사입니다. 저는 약간 조금 강하게 이렇게 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평지성. 근데 2% 경사가 끝나고 1% 경사, 그 다음에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되자마자, 사실은 멘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금 지나가신 341번 MTB 타신 분이 대단하세요. 이 사이클 3명이서 만드는 사이클 팩을 보고 뒤에서 쫓아서 그걸 물고 오셨던 거죠. 네, 지금부터 오르막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맷장이 그날은 저를 기다려 주기로 아예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맷장이 이런 오르막에서 저런 라이딩을 할 사람이 아니고, 일단 자세를 보면 허리를 세우고 타고 있죠. 힘들게 탔어요. 힘들게 탔다라는 건 뭘로 알 수가 있냐면, 달리기 아주 심하게 하거나 그러면 침이, 굉장히 끈적끈적한 침이 만들어지죠. 저 사실 이때 침 뱉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앞에 분이 MTB 댄싱을 치면서 올라가길래 저도 한번 댄싱으로 극복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잠깐 타려고 했는데요, 힘이 너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대회는 저희가 뭐 늦게 출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차량 통제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순간들도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또 뭐 초보 라이더 분들도 있고 또 추월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명이서 타다 보니까, 근데 뒤에서 차가 오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은 차량 통제가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차가 와서 저 차는 특히 너무 빨리 추월하는 거예요. 물론 이 추월을 할 때는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자전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추월해도 또 자전거 있고 또 자전거 있고 또 자전거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대회에서 추월할 때는 운전자분들 그냥 아예 포기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뭘 놓고 오셨는지 다시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클라임 프로 기능을 보면서 얼마 남았다 뭐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안심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권호동군 지금 가민 530 빨리 설치하고요, 빨리 클라임 프로의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민 520은 솔직히 못쓸 물건입니다. 클라임 프로를 보면은 G위프트를 타보신 분들이나 뭐
로라, 스마트 로라를 타보신 분들은 드리프트에 앞으로 갈 고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경사도가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보이는 영상에서도 이 코스 경사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림으로 나와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나오고 총 어필이 뭐 예를 들어 2km짜리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필을 할 때 상당히 본인 페이스를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고요. 어필 마지막 부분에 또 쥐어 짜내면서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한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임 프로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스 파일을 넣어야 그쪽에 갔을 때 클라임 프로 팝업이 이렇게 뜬다라는 건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쩌면 우리가 뭐 진원 3종 많이 타죠. 백양사도 자주 가고 뭐 한제골도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자주 가는 길에서는 솔직히 그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클라임 프로가. 근데 이렇게 초행길이라거나 대회라거나 또는 우리가 랜도너 같은 거 할 때 어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을 때는 내 페이스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520 쓰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꿀매 나오면 꼭 가민 바꾸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가민 안 살려고 그렇게 가민 아웃을 외쳤건만 가민을 쓰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솔직히 저 혼자 썼으면은 이렇게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몇 장이 옆에서 쓰는 걸 보고 나도 한번 써볼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IT 기기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케이던스 무지 빠르시네요. MTB 기어비니까 저런 어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를 보시면 18k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경사도가 2%면 이거 어필이라고 볼 수도 없죠. 조금 더 빨리 가도 되는데 이날은 제가 아예 그냥 뭐 좀 자포자기 라이딩을 했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보. 이때 고마워. 네, 우리 와이프와 우리 딸 전화했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화이팅 하라고 외쳐주고 있습니다. 전화가 조금만 더 늦게 왔더라도 저는 지금 사진 작가분 여기 계시죠? 사진 작가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수고하십시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보니까 아까 추월해 갔던 그 집 차량이 저분 차량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추월을 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닌데 그러면은 몇 장을 못 찍었을 건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우연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가족으로부터의 응원 전화 받고 지금 첫 번째 보급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왔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갑자기 또 힘을 조금씩 내려고 하고 있죠. 이 앞에 계신 분 정말 체중이 대단하실 건데 어필을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세요. 대단하십니다. 꼭 다이어트 성공하시고 자전거로 건강 되찾으시기를 바라면서 저런 몸으로 이런 대회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거고요. 분명히 다이어트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힘을 조금씩 더 내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어필은 계속해서 250W 이상으로 가져야 되는 어필인데 이날은 막 제가 너무 많이 털려 있었나 봐요.
잠시 저희 숨소리를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으니까 네, 좀 밟으려고 하는 거죠. 네, 새소리 나고, 이날 날씨가 처음엔 비 온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일기예보가 굉장히 또 햇볕이 쨍쨍 쬐는 걸로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이렇게 흐리기만 하고 덥지도 않고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보급소 바드제라고 했던가요? 네, 보급소에 도착을 했고요. 맷장이 크랭크가 풀려가지고. 또 풀렸어? 여기서 좀 정비를 하고 갔습니다. 플래치 있을걸? 풀려버린 크랭크로 이렇게 달려버린 맷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노란자전거 회원들을 위한 부안 새만금 메디오폰도 대회 해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다 뒤집니다. 안녕. 두바이 너무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얘가 제일 아이고